문을 여는 순간 병원 특유의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내려다보다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말기입니다. 암 사기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6개월 정도를 예상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귀에서 웅 하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마치 세상이 물속으로 가라앉은 것처럼 주변이 멀어졌고 손끝은 차갑게 식어가며 가슴이 꽉 눌린 듯 답답해졌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환자는 지금 살아있습니다. 의사가 말했던 6개월을 훌쩍 넘겨 몇 년째 일상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적 아니에요? 운이 좋았던 거겠죠. 하지만 아닙니다. 이건 운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암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암은 아주 오래전부터 몸이 보내던 신호를 계속 무시했을 때 조용히 시작됩니다. 이런 신호들이 있습니다. 이유 없이 계속되는 피로, 밤에 식은땀이 흐르고 몸이 자주 차가운 느낌, 평소와 다른 체중 변화, 속이 더부룩하고 배 안쪽이 묵직하게 불편한 느낌, 아무리 쉬어도 회복되지 않는 기운 저하. 이 중 몇 가지가 겹친다면 이미 몸 안에서는 암이 자라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암세포 자체보다 더 무서운 건 암이 좋아하는 몸 상태입니다. 그럼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암세포는 도대체 뭘 먹고 자랄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기, 설탕, 가공식품. 맞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게 있습니다. 암세포가 가장 좋아하는 건 염증이 가득한 환경, 산소가 부족한 조직, 면역세포가 지쳐있는 몸, 그리고 한 가지 기능이 완전히 망가진 상태입니다. 이 환자가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암을 무작정 없애려 한 게 아니라 암이 살 수 없는 환경으로 몸 전체를 바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암 치료에서 무엇을 더 먹느냐보다 무엇을 반드시 회복시켜야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핵심이 바로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아무리 항암 치료를 받아도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암세포는 계속 살아남습니다. 다음 회차에서는 암세포를 직접 공격하지 않아도 암이 스스로 말라붙기 시작한 이유, 그리고 의사들이 잘 말해주지 않는 이것의 정체를 실제 사례와 연구 결과를 통해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그럼 바로 이어서 본편 1회차 들어갑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암은 통증이 심해야 생기는 거 아니에요? 혹이 만져지거나 피가 나야 암이죠.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암은 아플 때 발견되는 병이 아닙니다. 암은 오히려 아프지 않을 때, 일상처럼 지나갈 때, 몸이 조용히 망가질 때 시작됩니다. 병원에서 수없이 반복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환자는 의자에 앉아 고개를 갸웃합니다. 그냥 좀 피곤했어요. 나이 들어서 그런 줄 알았죠. 요즘 다들 그렇잖아요. 이 말이 나오는 순간 의사는 이미 마음속으로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암이 시작될 때 몸이 가장 먼저 망가뜨리는 건 장기도 세포도 아닙니다. 에너지 흐름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무겁게 바닥으로 가라앉은 느낌.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눈꺼풀이 자꾸 처지고 머리는 안개 낀 것처럼 멍합니다. 커피를 마시면 잠깐 나아지는 것 같다가 금방 다시 꺼집니다. 몸속에서 불이 꺼진 느낌입니다. 이 단계에서 대부분은 컨디션이 안 좋네 하고 넘깁니다. 하지만 이때 이미 몸 안에서는 암이 살기 좋은 토양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다음 신호는 체온입니다. 특별히 열이 나는 것도 아닌데 손발은 차고 배는 묘하게 서늘하거나 반대로 밤만 되면 식은땀이 흐릅니다. 이건 단순한 체질 문제가 아닙니다. 몸의 면역 시스템은 온도가 유지되어야 제대로 작동합니다. 그런데 이 균형이 깨지면 면역 세포는 지치고 이상한 세포를 감시할 힘을 잃습니다. 이때부터 몸은 암세포를 발견해도 모른 척하기 시작합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또 하나 절대 가볍게 넘기면 안 되는 신호가 있습니다. 속입니다. 배가 아프진 않은데 항상 더부룩하고 조금만 먹어도 꽉 찬 느낌. 가스가 자주 차고 배 안쪽 어딘가가 묵직합니다. 이때 손으로 배를 눌러보면 말랑해야 할 곳이 묘하게 딱딱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건 소화 문제만이 아닙니다. 염증이 오래 쌓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암세포는 깨끗한 환경에서는 잘 자라지 못합니다. 염증이 쌓인 조직,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서 폭발적으로 증식합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실제 사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환자는 정기검진에서 늘 정상 판정을 받았습니다. 혈액 수치도 괜찮았고 영상 검사에서도 특이 소견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몸은 계속 신호를 보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었고 이유 없이 체중이 줄었으며 밤마다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결국 병원을 찾았을 때 암은 이미 사기였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이건 하루아침에 생긴 암이 아닙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암은 암세포가 생겨서 시작되는 병이 아닙니다. 암세포를 제거하지 못하는 몸이 되면서 시작됩니다. 사람 몸에서는 매일 수천 개의 비정상 세포가 생깁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사람은 암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몸이 그것들을 즉시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에너지가 고갈되고 염증이 쌓이고 면역이 무너지면 더 이상 세포는 그대로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조용히 집요하게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 환자가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암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대단한 약을 찾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가장 먼저 한 건 암세포의 먹이를 끊는 것이었습니다. 그 먹이가 바로 다음 회차에서 말씀드릴 이것입니다. 이것을 회복시키자 항암 치료의 반응이 달라졌고 몸의 회복 속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다음 회차에서는 암세포가 가장 싫어하는 단 하나의 몸 조건, 그리고 의사들이 진단서에는 적지 않지만 속으로는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 그 핵심 요소를 연구 결과와 실제 사례로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암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섭고 공격적이고 통제할 수 없는 존재. 하지만 암세포를 가까이에서 오래 관찰한 의사들은
조금 다른 말을 합니다. 암세포는 강해서 살아남는 게 아닙니다. 환경이 허락해줬기 때문에 살아남는 겁니다. 암세포는 깨끗한 곳을 싫어합니다. 산소가 충분한 곳을 싫어합니다. 면역세포가 활발한 몸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상태에서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잘 자랍니다. 바로 몸 전체가 만성염증 상태에 빠졌을 때입니다. 마이너스. 염증이라고 하면 열나고 붓고 아픈 걸 떠올리죠. 하지만 암과 연결되는 염증은 그런 요란한 염증이 아닙니다. 아무 느낌 없이 아주 조용히 몇 년씩 쌓이는 염증입니다. 이 염증은 혈관 안쪽에 달라붙고 장 점막을 거칠게 만들고 면역세포를 지치게 합니다. 몸 안은 점점 산소가 부족해지고 찌꺼기가 쌓이며 세포가 숨쉬기 힘든 환경이 됩니다. 이때 정상 세포는 약해지고 암세포는 오히려 강해집니다. 마이너스. 연구에서 반복해서 확인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암 조직을 보면 거의 예외 없이 그 주변은 염증 반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염증 물질은 암세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긴 안전하다. 마음껏 증식해도 된다. 면역은 이미 지쳐 있다. 그래서 암 치료에서 염증을 잡지 못하면 아무리 강한 치료를 해도 효과가 오래가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염증은 도대체 어디서 시작될까요? 의외로 많은 경우 출발점은 한 군데로 모입니다. 장입니다. 마이너스. 장은 단순히 음식만 소화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면역세포의 대부분이 이곳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몸 전체 면역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장 점막이 망가지면 미처 소화되지 않은 찌꺼기와 독성 물질이 혈관으로 새어나갑니다. 이때 몸은 끊임없이 경보를 울립니다. 그 결과 만성염증이 시작되고 면역은 과로 상태에 빠집니다.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면역세포는 더 이상 세포를 골라낼 힘이 없습니다. 마이너스. 실제 사례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환자는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계속 감기에 걸렸고 입안이 자주 헐었으며 배는 늘 더부룩했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장 상태가 심각하게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때 치료 방향을 바꿨습니다. 항암 강도를 올리는 대신 염증을 낮추고 장을 회복시키는 데 집중했습니다. 몇 달 뒤 수치가 달라졌고 몸의 반응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같은 항암 치료였지만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마이너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암을 이긴 사람들은 특별한 음식을 먹어서가 아닙니다. 기적의 약을 찾아서도 아닙니다. 암이 살 수 없는 환경을 만든 사람들입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염증을 낮추고 면역이 일할 수 있는 몸을 만드는 것입니다. 마이너스. 다음 회차에서는 염증을 실제로 낮춘 사람들이 가장 먼저 끊어낸 한 가지, 그리고 의사들이 은근히 말리는 의외의 생활 습관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암 진단을 받은 뒤 사람들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할까요? 보통은
무엇을 더 먹어야 할지부터 찾습니다. 어떤 보조제, 어떤 음식, 어떤 요법. 하지만 실제로 상태가 달라지기 시작한 사람들은 정반대의 선택을 했습니다. 무언가를 더하기 전에 한 가지를 먼저 끊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 한 가지는 의외로 아주 일상적인 행동입니다. 매일 반복하고 몸에 큰 해가 될 거라 생각하지도 않았던 습관. 바로 혈당을 급격히 흔드는 생활 패턴입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암세포는 당을 좋아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암세포가 좋아하는 건 단순한 당분이 아니라 혈당이 널뛰게 하는 환경입니다.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가 빠르게 떨어지면 몸 안에서는 염증 물질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면역세포는 지치고 몸은 항상 비상 상태에 머뭅니다. 암세포는 이 틈을 정확히 파고듭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런 생활 패턴이 대표적입니다. 아침을 거르거나 커피로만 버티는 습관. 점심에 급하게 먹고 저녁에 몰아서 먹는 식사. 달달한 간식으로 기운을 끌어올리는 반복. 이때 몸은 하루 종일 흔들립니다. 손발이 차가워졌다가 갑자기 열이 오르고 머리는 멍해지고 속은 더부룩해집니다. 이건 단순한 컨디션 문제가 아닙니다. 암이 좋아하는 리듬입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환자는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계속 기운이 바닥이었습니다. 검사를 보면 큰 문제는 없는데 몸이 회복을 못했습니다. 식단을 바꾸기 전에 가장 먼저 한 건 식사 리듬을 고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침을 소량이라도 먹고 식사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했습니다. 단 음료와 간식을 끊었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식욕이 돌아오고 잠이 깊어졌고 배의 더부룩함이 줄었습니다. 그 뒤부터 치료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말씀드립니다. 암세포를 굶기는 건 단순히 음식을 줄이는 게 아닙니다. 몸을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혈당이 안정되면 염증이 내려가고 면역은 다시 일할 여유를 얻습니다. 이때부터 몸은 비로소 이상 세포를 처리할 힘을 회복합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잠입니다. 밤에 잠이 얕고 자주 깨거나 꿈이 많다면 몸은 회복 모드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면역세포는 잠자는 동안 가장 활발히 움직입니다. 잠이 깨진 상태가 계속되면 몸은 계속 전투 상태에 머뭅니다. 이 역시 암이 좋아하는 환경입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래서 상태가 좋아진 사람들은 잠을 아주 중요하게 다뤘습니다. 늦은 시간 음식 섭취를 줄이고 불빛을 어둡게 하고 수면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했습니다. 이 단순한 변화만으로도 몸의 반응은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암과 싸우는 첫 단계는 강한 무언가를 더하는 게 아닙니다. 몸을 흔드는 요인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혈당을 흔드는 습관, 수면을 깨는 생활, 장을 쉬지 못하게 하는 식사 방식,
이것들이 사라지자 몸은 스스로 회복을 시작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합니다. 암에 좋은 음식이 뭔가요? 뭘 먹어야 암이 줄어드나요? 하지만 상태가 달라진 사람들의 공통점은 이 질문부터 달랐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 몸을 가장 덜 괴롭히는 음식은 뭘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암과 음식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은 늘 극단으로 갑니다. 완전히 굶거나 특정 음식만 집착하거나 평생 먹던 걸 전부 끊어버립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오히려 상태가 나빠진 경우를 현장에서 너무 많이 봅니다. 암세포를 굶기겠다고 정작 정상세포부터 굶겨버리는 겁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상태가 좋아진 사람들의 식사는 놀랄 만큼 단순했습니다. 공통점은 딱 하나였습니다. 먹고 나서 몸이 조용해지는 음식을 선택했다는 점입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먼저 이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식사 후에 졸음이 쏟아지지 않았고 배가 팽팽하게 부풀지 않았습니다. 속이 천천히 따뜻해지고 손발이 덜 차가워졌습니다. 몸이 소리를 내지 않고 조용히 소화하는 느낌. 이게 핵심입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래서 이들이 공통적으로 선택한 음식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조리법이 단순한 음식, 씹기 쉬운 음식, 먹고 나서 갈증이 심해지지 않는 음식, 먹고 난 뒤 두통이나 더부룩함이 없는 음식. 반대로 아무리 몸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이라도 먹고 나서 속이 불편하면 과감히 줄이거나 끊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특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단백질입니다. 암 환자에게 단백질은 줄여야 할 대상이 아니라 방식이 중요합니다. 상태가 좋아진 사람들은 한 번에 많이 먹지 않았습니다. 소량을 자주 부담 없이 먹었습니다. 이렇게 먹자 근육이 덜 빠지고 체력이 유지됐습니다. 몸이 버틸 힘이 생기니 치료도 끝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기름의 종류였습니다. 튀김이나 과하게 가공된 기름을 줄이자 속이 훨씬 편해졌다고 말합니다. 먹고 나서 입안이 텁텁하지 않고 트림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느낌이 아닙니다. 염증 반응이 줄었다는 신호입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실제 사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환자는 암 진단 이후 몸에 좋다는 건 거의 다 먹었습니다. 하지만 속은 늘 불편했고 체중은 계속 빠졌습니다. 식단을 정리했습니다. 복잡한 메뉴를 줄이고 익힌 음식 위주로 식사량을 조금씩 나눴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가장 먼저 달라진 건 잠이었습니다. 밤에 깨는 횟수가 줄었고 아침에 몸이 덜 무거웠습니다. 그 다음 검사 수치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여기서 꼭 짚고 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암세포를 굶기는 음식에는 특별한 이름이 없습니다. 대신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혈당을 급하게 올리지 않는다. 장을 자극하지 않는다. 염증을 오래 남기지 않는다. 면역이 일할 여유를 준다. 이 조건을 만족하면 그 음식은 당신에게 맞는 음식입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래서 상태가 좋아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뭘 먹어야 할지보다 뭘 먹고 나서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중요했어요. 이 감각을 되찾는 순간 식단은 더 이상 공포가 아닙니다.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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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음식을 먹었는데 어떤 날은 속이 편하고 어떤 날은 하루 종일 무거운 날이 있습니다. 이 차이를 만든 건 음식의 종류가 아니었습니다. 먹는 순서와 시간이었습니다.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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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태가 좋아진 사람들의 식사를 보면 한 가지 공통된 흐름이 있습니다. 절대 허겁지겁 먹지 않습니다. 첫 입부터 부담이 큰 음식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몸을 먼저 깨웁니다.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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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사의 시작은 늘 조용했습니다. 따뜻한 음식 한 숟갈 혹은 부드러운 식감부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면 위와 장이 이제 일을 시작해도 되겠구나 하고 천천히 준비합니다. 이 준비 과정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음식도 몸에 부담이 됩니다.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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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단백질이 들어옵니다. 이 순서를 지키자 식후 졸음이 줄었고 속이 답답해지는 느낌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혈당이 급하게 오르지 않으니 몸은 안정된 상태를 유지합니다. 이 안정감이 염증을 낮추고 면역이 일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줍니다.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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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도 중요합니다. 상태가 좋아진 사람들은 하루 중 가장 늦은 식사를 아주 조심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몸은 회복 모드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늦은 식사가 들어오면 몸은 다시 전투 모드로 돌아갑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면역은 쉬지 못하고 염증은 쌓입니다.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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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들은 저녁을 가볍게 했습니다. 양을 줄이기보다 소화 부담을 줄였습니다. 이 변화 하나로 잠이 깊어졌고 아침의 피로도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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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공복 시간입니다. 몸은 쉬는 시간에 회복합니다. 음식이 계속 들어오면 몸은 계속 처리만 하느라 정작 정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상태가 좋아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밤 동안 공복 시간을 확보했습니다. 이때 몸은 손상된 세포를 정리하고 면역을 재정비합니다.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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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환자는 하루 종일 조금씩 먹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항상 위가 바쁘게 일하고 있었고 잠은 얕았습니다. 식사 시간을 정리하고 야식과 간식을 줄였습니다. 몇 주 뒤 배의 묵직함이 사라졌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그 다음 몸의 수치들이 천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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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말이 있습니다. 암과 싸우는 식사는 특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몸이 회복할 틈을 주는 식사면 그걸로 충분합니다.